봅시다. 다음 중 공간에서 유형편 1학년 2학기 유형편 17쪽에 72번. 다음 중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MN과 서로 다른 세 평면 PQ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럼 우리 요런 거 볼 때 그냥 합시다. 1번. 자, L과 M이 평행하고요. L과 N이 평행하면 M과 N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면 얘가 되니? 항상 이렇게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에서죠? 공간에서 보는 건 직육면체에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둘의 공통을 이루는 게 L이라는 직선이죠. 하나의 직선을 L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려요. 그럼 얘와 평행한 직선을 얘기할 거면 얘 또는 요 뒤에 있는 얘죠. 그러면 이 셋 중에 두 개가 하나는 M, 하나는 N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M과 N은 항상 어떻다? 2번.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L과 N이 수직, M과 N이 수직이면 이제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L과 M은 평행이다. 이게 항상 맞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역시나 직육면체에서 이게 처음에는 되게 막 복잡하고 힘들거든. 근데 직육면체 그리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래서 그냥 돼요. 오케이? 지금은 연습하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 오케이? 항상 연습을 많이 해야 잘 돼요. 오케이? n이 공통으로 있죠? 직선 n이니까 n 하나를 이렇게 가정할까요? 그럼 얘와 수직인 직선은 다른 색깔로 봐야 되네.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4개 중에 2개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L이 얘고 M이 얘면 둘은 수직이죠. L이 얘고 M이 얘면 둘은 평행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두 직선의 위치, 나머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도 있지만 뭐도 있다? 수직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입니다. 될까요? 자, 3번. 어우, 에어컨을 살짝 더워서 틀었더니 냄새가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자, L과 평면 P가 평행이고요. L과 평면 Q가 평행이면 평면 P와 Q는 항상 평행이니? 이거 물어봤어요. 그럼 또다시 직육면체 그릴 거고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직선 L을 먼저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직선을 L이라고 나는 가정할게요. 편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L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 L과 평행한 평면은요, 만나지 않는 평면이야. 그러니까 이 평면 또는 이 평면이죠. 또 있나? 일단 여기선 없죠. 그쵸?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P라는 평면이고 둘 중에 하나가 Q라는 평면이고 이 두 평면은 항상 뭐예요? 수직이죠.
될까요? 3번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4번. L이라는 직선과 P라는 평면이 수직, P라는 평면과 Q라는 평면이 평행. 이 둘을 모두 만족하면 L이라는 직선과 Q라는 평면은 수직 맞니? 항상이러니 물어본 거고요. 다시 직육면체. 그러니까 매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래야 나중에 안 그리고 하게 되죠. 공통으로 있는 평면 P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윗면을 나는 P라고 많이 하거든요. P라고 봅시다. 그럼 P와 수직인 직선은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가 되겠죠. 그다음에 P랑 평행인 평면은요. 요 평면이 되겠죠. 그죠? 이럴 때 평면 Q와 직선 L과의 관계는 항상 뭐다? 맞네요. 됐을까요? 5번. 직선 L과 평면 P가 수직, 직선 L과 평면 Q가 수직이면 P와 Q는 평행하니? 이걸 물어봤고요. 역시나 직육면체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공통으로 있는 직선 L, 얘를 L이라고 할까요? 자, L과 수직인 평면은요. 얘 있고요. 얘도 있어요. 그쵸? 얘도 수직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얘는 포함하는 애죠. 그죠? 수직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P, 또 다른 하나를 뭐라고 하면 돼요? Q라고 하면 이 둘은, 얘와 얘는 항상 어떻다? 평행하다. 맞네요. 6번. 8번까지 해야 돼. P라는 평면과 Q라는 평면이 평행하고요. P라는 평면과 R이라는 평면이 평행하면 Q와 R은 평행하니? 이거 물어봤네요. 그죠? 그럼 역시나 얘 같은 경우 딱 하나만, 그러니까 평면 3개 갖고 이야기할 때만 직육면체에 면 하나만 더 그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그린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공통인 면 P, 그러니까 면 하나를 P라고 그냥 둘게요. 이 P와 평행한 Q는 이 그림에서 하나밖에 없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 평면이 아니면서 P랑 평행한 평면을 하나 더 그리시면 된다고요. 얘를 R이라고 보자 이거지. 그렇다면 Q와 R은 그쵸? 7번. L과 P가 평행, M과 P가 평행. 이러면 L과 M은 평행이 맞니? 이거 물어봤죠. 그럼 역시나 직육면체 좀 이번엔 작게 그릴게요. 공통으로 있는 면 P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자, P와 평행한 직선은요. 평행한 면 위에 있는 선들 다예요. 이 중에 둘 다 평행이니까 하나는 L, 하나는 M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얘를 L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M이라고 보면 평행하고요. 얘를 M이라고 보면 수직이죠. 그러니 항상 이렇단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8번.
P라는 면과 Q라는 면이 수직, P라는 면과 R이라는 면이 수직이면 Q라는 면과 R이라는 면이 수직이니 이거 물어봤죠. 수직 갖고 얘기할 때는 평면 3개지만 하나 갖고 얘기하면 돼요. 직육면체만 갖고 얘기하면 돼요. 공통으로 있는 면이 P라는 면이죠. 자, P라는 면이 있고요. 이 P라는 면과 수직인 면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옆에 있는 면들이 다 수직인 면들이죠. 총 몇 개예요? 4개. 이 중에 하나인 앞면을 Q라고 하고 됐죠? 만약에 옆면을 R이라고 하면 Q와 R은 수직이 맞아요. 근데 앞면을 Q라 하고 뒷면을 R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Q와 R은 뭐가 돼요? 평행이 돼요. 즉 항상 이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 4번, 5번, 6번만 되죠. 됐을까요? 자, 동의각과 억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상황이 뭐였어요? 이렇게 되는지 선을 지나가는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얘기죠. 됐나요? 네. 다시 뭐라고요? 되나요? 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총 몇 개의 교각이 생겨요? 8개의 교각이 생기고요. 네. 몇 쌍의 막곡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4쌍의 막곡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두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각들 중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들을 뭐라고 부른다? 동위각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래서 동위각은 몇 쌍이 생겨요? 4쌍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은 뭐라고 부른다? 엇각이라고 불러요. 됐죠? 엇각은 몇 쌍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2쌍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됐나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어떨 때? 그쵸? 이때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들어가는 8개의 교각에서 그쵸? 총 몇 쌍? 4쌍의 동위각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2쌍의 엇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됐을까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우리는 동위각과 엇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우리는 동위각과 엇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동위각의 크기가 항상 같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엇각의 크기가 항상 같을까요?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그냥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우리는 8개의 교각을 동위각 4쌍, 엇각 2쌍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겠다야.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 이거죠. 평행해요. 얘가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역시나 똑같이 동위각과 엇각을 얘기할 수 있겠죠? 평행한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 평행한 두 직선이 만드는 각들 중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들 얘들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들, 얘들의 크기는 같다고 말할 수 있고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들, 얘들의 크기는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들, 얘들의 크기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평행할 때 이야기예요. 됐죠? 그러면 억각은 크기가 또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억각도 같아요? 네, 평행하면 억각도 같아요. 됐을까요? 네. 다시 볼게요. 네. 자, 이 각과 이 각은 막곡지각이죠. 네. 그러니까 둘의 각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그럼 만약에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네. 이 각과 이 각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억각의 크기 또한 어떻다? 같아요. 같습니다. 될까요? 네. 그럼 얘들도 같겠죠? 평행할 때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네. 자, 평행한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 그리고 억각의 크기는 모두 어떻다? 같아요. 같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평행한지 모르겠어.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확인해 봤더니 일단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됐죠? 그러면 요 각은 그냥 막곡지각으로 같죠. 네. 자, 막곡지각 어떻게 찾아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되나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익숙해져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 막곡지각의 크기는 그냥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각과 이 각도 크기가 어떻다? 같아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네요. 네. 다시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각과 이 각도 크기가 어떻다? 같아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겠다? 평행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만약에 일단 여기 먼저 합시다. 이번엔 여기 먼저 평행한 두 직선이 네. 다른 한 직선과 만나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모두 어떻다? 같아요. 같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만약에 동의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어떻다? 어떻다? 같아요. 평행하다. 라고 말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동의각과 억각을 가지고 우리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동의각과 억각이 평행하지 않으면 항상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으면 같진 않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한 걸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뭘 갖고 얘기해요? 동의각, 억각. 그쵸? 둘 중에 하나만 같아도 평행해요. 평행하면 둘 다 같고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평행선 이야기할 땐 우린 동위각과 억각 찾을 건데 동위각과 억각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찾아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 요거 갖고만 찾는 겁니다. 네. 다른 걸로 찾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갖고 한번 예제들을 필수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24쪽에 개념편 24쪽에 필수 문제 1번 할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을 구하시오인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네요. 이거는 생략. 자, 1번 각 A의 동위각 찾으래요. 누굴까요? 동의각 G F요. E요. 이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진짜로? 억각이랑 헷갈렸어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선이 만들어지는 각 중에서 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번의 답은 각 2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은 각 2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2번 각 C의 동위각 찾으래요. 각 C의 동위각 찾으래요. 뭘까요? F요. 아, G요. 각 G이죠. 네. 자, 3번 각 B의 억각 찾으래요. 각 B의 억각 찾으래요. H. 각 H이겠죠. 4번 각 A의 억각 찾으래요. G요. 각 G겠죠. 네. 연습 조금 더 하고 갈까? 네. 각의 크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는 건. 얘를 소문자 A, 지금 쓰는 걸 대문자 A라고 이야기할게요. 여긴 다 대문자예요. 그리고 얘는 I고 얘는 J예요. 네. 자, 여기에서 각 D에 동위각 찾읍시다. 4랑요. 네, G랑요. 네. B요. 자, 이쪽은 없고요. 얘기 못 하고요. 연결 안 돼. 아, 맞다. 그지? 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4예요. 그것만 있을까?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4 잘 찾았고요. 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5와 4를 합한 값도 동위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니까 G이겠고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를 D라는 각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엔 D의 동위각은 있다 없다? 되나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동의각 그리고 억각을 찾으려면 이 상황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요 상황만 가지고 만들어가면서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이게 된 거 맞죠? 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럼 제 복습 안 하면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100% 까먹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되뇌이셔야 돼요. 오케이? 할 때마다 말하면서 해야 돼요. 그거 중학교 올라와서 혹은 우리 이거 할 때 적어도 이 문제집 할 때마다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 필수 문제 2번 해봅시다. 25쪽. 자, 다음 그림에서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쵸? 평행일 때라고 했어요. 그럴 때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인데 1번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 표현이 없다라면 얘와 얘가 동의각은 맞는데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즉 이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어떻다? 라는 개념 때문에 x는 몇 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얘와 얘의 합은 몇 도예요? 얘와 얘의 합 180도예요. 그러니 y라는 크기는 180도에서 60도 빼내죠. 그죠? 얼마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개념 더 합시다. 딱 이 상황에서 요 안쪽에 있는 같은 각들 있잖아요. 안쪽에 있는 각들 있잖아요. 같은 방향에 있는 각들. 얘들의 합은 항상 몇 도다? 됐나요? 얘를 180도이고요. 이쪽 또한 몇 도예요? 180도예요. 됐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자예요. 같은 측면에 있는 안쪽에 있는 각이다 해서 동측 내각이라고 부르고요. 동측 내각의 총합은 항상 몇 도이다? 180도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2번 해봅시다. 2번도 물론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L이 있고요. 여기 M이 있고요. 요렇게 직선이 있고요. 얘가 81도, 얘가 55도, 얘가 X, 얘가 Y이고요. 자, L과 M이 평행이란 말이 없으면 우린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는 얘기를 못하죠. 그쵸? 근데 L과 M이 평행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는 어떻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의각의 크기 어떻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얘와 얘를 보지는 않죠. 그쵸? 왜요? 서로 다른 평행한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나는 걸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얘랑 얘는 안 보잖아. 그죠? 됐을까요? 딱 그 상황 하에서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이해 안 되는 거? 그럼 이제 필수 문제 3번으로 갑시다. 필수 문제 3번에 1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과 N이라는 직선은 어떻다? 셋 모두 평행하다라고 가정할 때 이야기예요. 자, 1번 L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점선으로 N이라는 직선, 이렇게 있구나. 꼭 여기에 M이라는 직선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30도, 얘가 60도일 때 이 각이 x, 이 각이 y래요. 그 xy 구하래요. 근데 얘도 평행하니까 평행한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를 봐버리는 거죠. 억각의 크기는 어떻다? 평행한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를 보는 거죠. 억각의 크기는 어떻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2번 L이 있고요. M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만큼이 X라는 각, 요만큼이 40도, 이만큼이 20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봤을 때 봐봐 얘나야, 이걸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항상 동의각 억각이 같다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평행선이 항상 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평행한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그죠? 근데 평행한 두 직선은 있는데 다른 한 직선은 안 보이네. 힘드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긋는 걸 보조선을 긋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L과 M과 평행한 선언을 내가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그러면 동의각의 크기가 어떻다? 얘기할 수 있고 억각의 크기가 억각이네요. 억각의 크기가 어떻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 x라는 각의 크기는 40도 더하기 20도 한 몇 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조선을 그어서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를 얘기할 수도 있다. 됐을까요? 자, 필수 26쪽의 필수 문제 4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 보기 중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한 것을 모두 고르래요. 일단 기억. L이 있고요. M이 있는데 이 둘은 평행하다? 모른다 아직. 문제에서 주어진 각들을 가지고 평행한지 확인해봐라죠. 얘도 한번 확인해봐라죠. 얘도 한번 확인해봐라 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평행하다를 이야기하려면 항상 다른 한 직선과 만나는 걸 갖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쵸? 그랬을 때 동의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게 개념이라고요. 우린 그 개념으로만 보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애들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면 야 이거 평행한데 왜 평행한지 아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공부 안 한 애들이 딱 봐서 평행하니까 이 말을 해요. 그거 하지 마요. 선생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겠어? 그죠? 딱 봐서 내 맘대로 아니라고요. 항상 뭐에 근거해서? 그쵸. 저런 개념에 근거해서. 됐나요? 평행하다, 평행하지 않다는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다를 보여주기만 하면 혹은 그것만 확인하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가 개념이에요. 우린 그걸로 얘기하는 거지. 평행한 것 같아요. 딱 봐서 평행하니까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좀 그래요. 자,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이 같거나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 같거나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나는 얘를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둘의 합은 편각이니까. 그쵸? 얘 몇 도예요? 네, 70도. 75도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의 각의 크기는 어때요? 아니에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L과 M은 평행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자, 얘도 둘의 각의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이 둘은 이미 억각의 위치에 있죠. 네. 근데 둘의 크기는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얘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평행한 것 같은데요? 쌤, 억각인데 왜 달라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개념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됐나요? 정확한 개념으로 흘러가셔야 돼요. 자, 이 각의 크기를 구할까요? 둘 더하면 평각 180도잖아요.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몇 도예요? 같아요. 80도고요. 네. 이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억각의 위치에 있는 거죠. 억각의 크기가 같죠? 맞나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어떻다? 같아요. 평행이. 평행합니다. 디귿은 평행합니다. 네. 리을 봅시다. 이제 보는 법 알겠죠? 네. 동의각을 찾을까요? 억각을 찾을까요? 각. 그럼 이 각이 몇 도예요? 70. 평행할까요? 아닐까요? 평행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죠? 확실하죠? 그쵸? 자, 얘 평행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얘와 얘를 얘가 85도예요. 네. 동의각이 어때요? 같아요. 평행하죠? 감기 걸렸어? 뭐 감기 걸린 거. 어허, 에어컨. 자, 얘랑 무슨 각 관계? 동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무슨 각 관계? 맞곡지각. 맞아요. 그쵸? 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맞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그쵸? 그럼 얘가 115도로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동의각의 크기가 어때요? 다르죠. 이 L과 M은 평행하다고 말할 수? 그러면 평행한 것은 뭐와 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딱 봐서 내 맘대로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항상 뭘로 보셔야 돼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개념편 숙제는 33쪽까지이고요. 유형편 숙제는 25쪽까지이고요. 오늘처럼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다음 주 예습을 미리 조금 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책에 정리해 놓으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다음 단원이 네. 작도와 합동 단원인데요. 합동. 책에서 봤어요. 그 합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작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작도라는 게 어떤 걸 작도라고 부르냐면요.
딱 이거야.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가지고 그 컴퍼스가 돌리는 거죠. 네, 도형을 그리는 걸 작도라고 불러요. 컴퍼스가 요거 한쪽은 뾰족한 거, 한쪽은 연필 꽂아서 이렇게, 그죠? 원을 그릴 수 있는 애.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작도를 할 때 이건 나중에 하게 되면 알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주세요. 눈금 없는 자의 역할은요, 선긋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갖고 1cm, 2cm, 3cm 하는 거 그거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람 따라 달라요. 그죠? 자 갖고 이렇게 딱 돼 갖고 3cm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어떤 학생은 이렇게 보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그죠? 달라요. 조금씩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몇 센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요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작도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숫자, 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요만큼 가지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긋기 하는 걸 눈금 없는 자가 하고요. 그 길이를 재는 걸 몇 센치 이게 아니라고 했죠. 요만큼이라고 했죠. 그래서 컴파스에 뾰족한 거와 컴파스에 연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주어진 길이를 내가 한쪽 끝엔 뾰족한 거 한쪽 끝엔 연필로 이렇게 그으면 그 컴파스에 요 간격만큼이 딱 저장이 되죠. 내가 만지지 않는 이상. 그쵸? 그거를 길이 재기라고 부를게요. 됐죠? 그걸 그대로 어디든 내가 옮겨서 그림을 그리면 내가 처음에 주어진 그 길이를 재갖고 어딘가에 옮긴 거죠. 맞나요? 그걸 길이 재기 그리고 길이 옮기기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컴퍼스는 길이 재서 옮기는 역할을 해요. 됐을까요? 이 두 가지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만을 가지고 도형을 그려내는 걸 작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응?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해 수보다. 왜요? 수가 더 정확하려면 3cm 하면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요거 자로 재면 얼마예요? 10cm? 정확해? 아니요. 자로 이렇게 딱 재도 이게 보는 사람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만큼 해서 컴파스로 이렇게 재는 순간 여기 그 길이가 그대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네. 컴퍼스에. 그러네. 그죠? 손이 아니고. 그래서 막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막 2와 3 사이야. 그러면 아이 난 3으로 할까? 난 2로 할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정확하잖아. 사람 따라. 얘는 이만큼 하면 이게 더 정확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됐을까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는 거. 그러면 이렇게 작도하는 방법에 기본 작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야. 금방 보여드렸어요. 길이가 같은 선분의 적도법. 다음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에 대한 얘기.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 선분이 있다 이거예요. 선분 AB라고 합시다. 얘랑 길이가 같은 걸 요 직선 위에 옮깁시다. 그러면 일단 요 길이의 시작이 되는 어느 한 점을 내가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컴파스를 갖고 한쪽은 뾰족한 거, 한쪽은 연필로 이렇게 해서 컴파스의 길이를 재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옮겨서 C에다가 뾰족한 거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실제로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 이 부분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D라고 D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다? 같다. 될까요? 길이를 재서 옮기는 행위,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할 줄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 선분의 길이가 2배가 되는 선분은 어떻게 그려요? 그쵸, 한 번 더 해요. 됐을까요? 자,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법이에요. 첫 번째, 기본 작도법. 두 번째 작도법,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방법. 예를 들어서, 자, 각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기억나요? 기억나요? 각은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돼 있다고요? 시작이 같은 반직선 두 로 각의 크기를 표현하게 돼 있죠? 네. 그죠? 네. 요거 했잖아. 네. 기억나요? 네. 지나간 개념 다 쓰여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지나간 개념을 딱히 쓰지 않거든요. 어차피 다 새로운 거 배우는 거라. 근데 그 습관을 중학교 거 공부할 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지나간 개념 다 쓰이고요. 초등학교 것도 다 쓰여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거, 고등학교 가서 안 쓰일 것 같죠? 다 쓰여요. 그거 몰라서 어려운 거 못 풀어요, 학생들이. 됐을까요? 자기 학년 거는 열심히 공부할 줄 아는데 이전 학년 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거 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안 나와요. 그래서 됐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약속이죠? 이 중에 작은 쪽. 그러니까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어디다 옮기고 싶어. 똑같은 가게 크기. 됐죠? 그러면 내가 옮길 반직선을 일단 그려요. 그죠? 여기 각을 이 점에다가 옮길 거예요. 요 각의 크기랑 똑같게. 됐죠? 우리한테는 콤파스랑 눈금 잡을 게 없어요. 요 선 그거 눈금 없는 자로 그린 거예요. 됐죠? 자,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인데 너무 작으면 너무 작아서 안 되고요. 너무 크면 표시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편하게 적당한 간격으로 콤파스에 뾰족한 거 여기 대고 연필로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재요. 여기를 저장시켰잖아. 그걸 그대로 여기다 옮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점과 이 반직선들과 만나는 점을 A점과 B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은 C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다? 그죠?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선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뾰족한 거 여기 연필려서 이렇게 길이를 재요. 그걸 그대로 옮겨서 일로 옮겨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반직선을 그려버리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어떻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크기가 같은 각을 옮기는 방법이고요.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순서를 외우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한 두세 번만 해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기본 작도 방법 두 번째,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법입니다.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평행선을 작도할 거예요. 시작은 얘부터 해요.
자, 평행선을 작도할 건데 일단 그 어느 한 직선은 존재해야 되겠죠. 얘랑 평행한 걸 내가 작도하겠다 이건 거죠. 그럼 어디에 작도할지도 있어야 되겠죠. 지나는 한 점이 표시가 되어야겠죠. 그쵸? 얘랑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도록 작도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행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서로 다른 평행한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만 가지고 본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중에서 한 직선은 있고요. 한 직선은 내가 그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한 직선까지 그려줘야지 동의각 또는 억각 가지고 평행한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다른 한 직선을 그리는 것부터 평행선 작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이쪽에 옮겨볼까요? 그러면 그죠? 근데 여기다 그을 거니까 얘를 재서 이렇게 옮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되죠. 그거잖아요. 그 한 직선이 다른 두 직선을 통과할 때 그죠? 지나갈 때. 될까요? 네. 평행선은 무조건 그 상황에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동의각을 옮긴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어떻다? 평행하다. 평행하다. 네. 됐나요? 네. 됐을까요? 네. 이 순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순서 또 외우는 걸까? 아니에요. 해보는 거예요. 앞에를 모르면 얘가 안 되는 거죠. 앞에가 잘 되면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중학교 때 이래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올라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중학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것처럼 중학교 걸 공부해서 그래요. 초등학교 거는 잊어버려도 됐고 연산만 하면 되니까 하란 대로 하면 됐고 그쵸?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만 계산만 하면 됐고 그죠? 그런 식으로 중학교 걸 공부하면 망해요. 앞에 게 안 되어 있으면 뒤에 게 안 돼요. 앞에 개념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개념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앞에 개념 받아들이는 것까진 하거든요. 쌓는 걸 안 해요. 잊어버리고 다른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 안 돼요. 문제를 풀 때 개념 가지고 문제를 봐서 개념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만 해요. 그래서 안 돼요. 되나요? 그렇게 공부하면 문제집 10권을 풀어도 중학교 거 얻지 못합니다. 개념 갖고 문제를 공부하면 개념을 쌓아가는 형태로 공부하면 문제집 2권이면 돼요. 실은. 공부 방법의 차이고요. 공부 태도의 차이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시험 볼 때 좀 많이 문제 연습을 하면 능숙해지잖아요. 그럼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중학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습. 그래서 개념 복습을 많이 시켜드리려고 해요, 항상. 근데 되게 웃기죠. 문제 풀 때는 반짝반짝한데 개념 설명할 땐 졸아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알겠죠? 왜 그런지. 기왕에 졸 거면 문제 풀 때 조는 게 나아요. 개념 풀 때는 반짝반짝 하셔야 돼. 이거는 원래 이제 예전 교육과정이고 지금 교재엔 없는 건데 선분 A, B가 있거든요. 자, 내가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기 뾰족한 거 되고 여기 연필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반대에서 여기 뾰족한 거 대고 여기 연필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요 만나는 점 있잖아요. 그림을 내가 컴파스로 그린 게 아니라 살짝 삐뚤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그냥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요 만나는 점과 이 점들을 연결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 힌트.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때요? 이게 정삼각형 작도하는 방법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 선분이 실은 어떤 정사각형의 한 변이었다라면 이렇게 만나겠구나. 그림이 정사각형 그리고 갑시다.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면 얘처럼 그렸다라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요?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어떻다고요? 그럼 요 길이도 어때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얘도? 그죠? 아직 합동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겠어요? 그럼 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 됐나요?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니까. 될까요? 나중에 많이 쓰이는 그림이에요.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다? 무슨 삼각형? 됐나요? 다음에 또다시 선분 AB가 있어요. 이번엔 내가 뾰족한 거 연필인데 뾰족한 거 끝에 대고 연필을 가운데보다 조금만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돌려서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눈구멍자로 그릴 거예요. 됐죠? 내가 뭘 그린 걸까? 오, 마른 뭘 그린 거기도 하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그죠? 내가 뭘 그린 걸까? 얘가 수직이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선분의 수직으로 2등분한 선, 수직 2등분선이에요. 을 작도한 거예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작도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너무 어렵다고 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빠졌어요. 근데 문제에는 살짝 그림들이 남아있어서 지금 살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어. 90도 표현했어요. 내가 뾰족한 거 연필 가지고 뾰족한 거 엿다 대고 연필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내 맘대로 그렸어.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거 연필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뾰족한 거 연필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만나는 점들이 있죠. 이 만나는 점들이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지나도록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뭘 그린 걸까? 뭐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한데 그거보다 다른 거. 각의 3등분선을 작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정삼각형 얘기했잖아요.
90도 3등분 했으니까 얘가 60도죠. 네. 그 그림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도 들어있죠? 지금 내가 그린 파란색 삼각형 두 개는 무슨 삼각형들이다? 얘 또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하지만 그림이 가끔 나오니까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됐을까요?